네, 이어서 또 글로벌 주요 이슈들 김기성 앵커님과 말씀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앵커님, 미국 경제 지표 굉장히 또 일제히 또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막 말씀하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1만 9천 건, 그러니까 전주보다도 많이 늘어났고 예상보다도 크게 늘어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밖에 다른 경제 지표를 보면은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전미 활동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은 85개 경제 지표를 갖다가 종합을 해서 나타내는 그런 지수인데 0을 기준으로 합니다. 0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미국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 그러니까 0을 기록을 하게 되면 평균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한다는 의미고, 마이너스는 평균보다 덜하다. 그리고 0 위로 올라가게 되면 평균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시카고 연은의 전미활동 지수가 6월 달에 0.0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 달에 0.26보다 크게 둔화가 된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같은 경우는 0.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도 전월 대비해서 0.7%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1.2% 상승한 것에 비해서 둔화됐고, 그리고 또 월가 예상치 0.8%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미국 경제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경제 회복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좀 보다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10년물 국채 금리를 놓고 얘기를 할 때 한때 1.77까지 올라갔다가 1.2, 1.1까지 떨어졌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걸 두고 도대체 왜 이런 숫자가 나오는지, 그래서 쭉 했던 얘기는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일시적인, 그러니까 중고차 같은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일시적인 거다 하고 인플레이션 쪽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사실 금리 결정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경제 성장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 경제 성장률은 좋지 않겠느냐? 예상대로 좋을 것이다. 그래서 뭐 7%, 8%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보통 분기가 끝나면 그 다음 달 말에 일단 잠정치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네. 1분기 같으면은 3월 달 끝나고 4월 말에 잠정치를 발표하고 5월 말에 수정치를 발표하고 6월 말에 확정치를 발표하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확정치 발표됐을 때쯤 해서는 2분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숫자가 큰 의미가 없는, 어떻게 보면 가늠하기 참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애틀란타 연방은행이 발표하는 GDP Now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아주 수시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지 나흘 이런 간격으로 GDP가 어느 정도 성장할 것 같다라는 걸 예측을 하는 그런 지표거든요. 근데 네. 2분기 지표를 볼 것 같으면은 5월, 6월 초만 하더라도 2분기에 10% 정도 경제가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와서는 이게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 하면은 7.6, 7.4 이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가 회복은 되고 있지만은 성장 속도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다가 다시 떨어진 데 대한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7%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6.5%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반적인 경제 회복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연준의 통화 정책과 빗대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무래도 테이퍼링이 지금 우리 생각에는 8월 달 잭슨 홀 아니면은 9월 정도의 계획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는 게 월가의 지금 현재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월가의 분위기까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럽도 완화 기조를 좀 유지를 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동결해가지고 현재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를 달성할 때까지는 이 완화 정책을 계속할 거다. 그리고 금리를 현 수준 또는 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목표치를 웃돈다 하더라도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백신 접종에 따라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이 기대가 조금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닌지. 근데 이게
사실 하나 의미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델타 변이 때문이냐? 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는 최근의 일이고 네.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는 2달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미리 어떤 그런 징조를 일부에서는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